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이 같은 갈등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정혁준 변호사님, 이번에는 개파색이 옅은 학자 출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뭐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왜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라고 하면 유유상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 혁신위원장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껄끄럽더라도 쓴소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, 그다음에 그립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,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이 돼야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들은 자문위원장 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도 교수님들이 혁신위원장 하는 건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. 그렇게 혁신의 의지가 없으면 그냥 뭐 혁신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,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. 방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현재 상황의 혁신과 또 앞으로 공천의 혁신,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? 현재 상황이 더 급한 것인지, 과연 공천이 더 중요한 것인지.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좀 있으면 이제 공천이 문제가 될 거고.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,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.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, 합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혁신위원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골을 깊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,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, 그 장래가 조금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 얼마 전에 최원일 전 함장을 비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. 최 전 함장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요구했는데요. 보시면요.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당대표의 면담과 사과를 하고 잘못된 발언을 중지하고 악의적 댓글도 중지하라. 그리고 당 교육기회를 마련하라.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최 전 함장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것과 또 연결이 돼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.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? 뭐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.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.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.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이현정 의원님. 네. 그러니까는 민주당은 사실상 이 최 전 함장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, 이런 건가요? 그런 거죠.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5.18 관련해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을 때 예전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5.18을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고 또 뭐 출당시키기도 했고 당원권 정지를 지금 1년 동안 시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. 자, 천안함도 저는 비슷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13년 전에 천안함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폭침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오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, 즉 폭침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,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이 자폭이라는 이 혁신위원장 이대경 씨의 말이 이제 불을 붙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라는 이야기를 최원일 함장한테 했죠. 자, 그런데 이걸 왜 사과를 못 할까요? 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어려울까요? 저는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. 왜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? 그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속으로는.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이거 계속 폭침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억지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아니냐. 왜? 이거 어렵습니까? 민주당 입장에서 당대표가 나와서 이 문제는 분명하다. 북한의 폭침이다. 그리고 죄송하다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생존 장면들한테 아픔을 준 거니 미안하다.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까? 근데 벌써 이 사태가 지나간 지 며칠이 됐습니까? 이분들요,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왜 해마다 이런 식의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건가요? 왜 분명하게 말을 못 하는 건가요?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. 답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권칠승 대변인이 사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몰라요. 그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왜 최원일 함장한테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사과를 못 하는 거죠?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뿌리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는 측면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사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민주당이 그렇다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일부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. 저도 몇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일이에요. 북한은 저는 그런 행동한 거 정말
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심한 역까지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어쨌든 해군을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 군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 바다를 지킨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. 다만 이제 아마 몇몇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분들 생각 바꿔야 돼요.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? 저는 그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명확하게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천안함은 침몰했고 그 장병들은 안타깝게 북한의 그 도발 때문에 사망하신 거예요.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저 이야기를 왜 박성준 대변인은 못하죠? 왜 이재명 대표는 못하는 겁니까?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. 자꾸 당 입장이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당 입장이냐고요. 그거 왜 말을 못하죠? 그러니까 최 교수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네, 아무래도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